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현대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입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전 세계 7,000대 한정 판매로 국내에는 1,700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가격은 프로 기준으로 2AD는 2,945만원, 4AD는 3,122만원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는 없는데 한정판이고 또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 가격이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리미트 에디션만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우선 이 스마트 키부터 약간 다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언맨이 얼굴이 마스크가 딱 스마트 키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코나와 다르게 메탈릭 그레이 무광입니다. 바디 색깔이 무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빨강, 레드 아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강으로 이제 그레이와 레드의 조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딱 첫눈에 보는 인상은 굉장히 코나와 다르게 좀 갖고 싶게 생겼습니다. 좀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릴 밑쪽에도 레드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후드 사이에도 아이언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언맨에 이렇게 적혀 있고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후드에는 이렇게 마블 이렇게 되어 있고, 헤드램프를 보면 헤드램프에도 아이언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이거 빨갛게 해서 정말 잘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와도 이렇게 아이언맨 배지가 있고, 또 이제 미러도 레드로, 그러니까 웬간한 이전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을 법한 데는 다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도 보면 아이언맨 얼굴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약간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생긴 느낌인데, 어쨌든 아이언맨이라고 적혀 있고, 이 휠드 같은 것도 봐도 여기가 그냥 일반 차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드로 하면서 휠캡을 아이언맨으로. 그 다음에 2열에 보면 스타크 인더스트리라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후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아이언맨이라고 딱 적혀 있고, 곳곳에 아이언맨과 이제 마블, 특히 이제 아이언맨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나 전면부를 봤을 때는 약간 좀 기이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일반 차를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아이언맨 에디션을 보니까 정말 아이언의 마스크, 눈에 불 들어오는 느낌의 DRL 형태와 함께 정말 약간 아이언맨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는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소형 SUV 느낌으로, 캐릭터 라인이 이제 핸들 위로 싹 가서 테일 램프에 이어지는 거가, 그리고 이제 휀다, 리어 휀다 위에 굴곡진 면이 입체감을 준다는 거. 근데 사실 아이언맨 에디션은 도어의 아래 이제 사이드가 또 빨갛게 돼 있어서 조금 심심함을 좀 달래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코나의 후면부가 그나마 조금 좀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약간 테일램프도 좀 길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구성들이 약간 꽉 찬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물론 머플러는 히든 타입이긴 한데 좀 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코나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냥 그랬지만, 아이언맨 에디션은 어쨌든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나를 산다면 아이언맨 에디션 디자인적으로만 좀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코나를 사서 랩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를 분명히 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맘대로 나만의 마블 에디션으로 꾸미는 것도, 또는 아이언맨 에디션을 꾸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 여는 데는 요 아이언맨의 N자랑 M자 사이에 눌러서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은 뭐 그렇게 작지도 넓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를 이렇게 빼면 삼각대가 있고, 또 이거를 하나 더 뺄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타이어 수리나 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 이런 공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폴딩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 6대4로 폴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림이 아마 기본 트림일 거라서 굉장히 뭐 이런 내장재나 이런 데 고급감은 전혀 없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발 공간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높아 가지고, 저기 덕트가 있는데 그래도 덕트도 모양도 나쁘지 않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대 자동차가 이런 것들은 좀 잘 해놓는 것 같습니다. 발 공간도 충분하고 무릎 공간 뭐 여유롭고, 꼴 수 있을까? 다리를 꼬아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머리 공간은 한 주먹을 이렇게 세운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사실 굉장히 답답할 줄 알았는데, 앞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시트를 얼마나 뒤로 젖히냐, 뒤로 미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뭐 깝깝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창문이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창문이 다 내려가서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고, 그래도 아이언맨 에디션이라고 시트벨트 이 색깔도 빨간색으로 좀 이쁘게 되어 있고, 시트를 보시면은 다 자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그냥 색깔 하나 바꾼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폴딩이 되다 보니까 뭐 컵홀더나 이런 걸 내릴 수는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이제 램프 있는데 뭐 거의 뭐 호박등처럼 나오고, 핸들도 원가 절감 때문에 이 옷걸이 같이 이렇게 해놓는 게 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좌측에만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또 보니까 핸들들을 보니까 1열도 보면 조수석에는 있는데 운전석에서는 이렇게 포밍 형성만 있습니다. 원가 절감인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핸들을 잡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통일성, 뭐 대칭성, 약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넣어놓는 건데, 뭐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뭐 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조수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피커가 크웰입니다. 이게 기본에도 크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 2열에는 이 컵홀더를 되게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조수석은 많이 타서 그런지 컵홀더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요소들이 나옵니다. 스타크, 마블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타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이언맨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긴 아이언맨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트를 보면 이렇게 리클라인하고 슬라이딩이 전동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고, 이렇게 여기 이런 공간도 잘 보이고 되게 약간 좀 저렴한 차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디자인 요소를 통해서 3천만 원이 넘게 된다는 거, 글로브 박스 뭐 무난하죠. 그리고 이제 에어벤트 옆에도 이렇게 빨간색 띠, 그리고 여기 토니 스타크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이거 이렇게 눌러서 불 켜고 이걸 딱 올리면 자연스럽게 꺼지는, 이거 뭐 나름 원가 절감 아이디어 있는 상품이죠. 그거가 있고 나머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을 열어보면 도어에 보면 파워 윈도우는 이제 앞열만, 그리고 2열은 그냥 수동이고 나머지는 저렴한 형태의 그겁니다. 그다음에 연료도를 열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열면 이렇게 열려서 여기다가 이제 캡을 걸어 놓고 이제 주유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조수석과 다르게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그리고 이 허리 지지대하는 럼버 서포트까지는 2A로, 4A는 아니지만 2A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클러스터가 원자로처럼 생겨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레오스테트랑 이제 후측방,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허드겠죠? 허드랑 이제 자율주행 쪽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멀티펑션 스위치나 이런 거는 그냥 하고, 여기도 아크 원자로 같은 이런 문양이 있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있고, 통풍 시트, 열선, 구성은 되게 뭐 단촐해 보이지만 되게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뭔가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여기 무선 충전도 되네요. 무선 충전도 되고 핸드폰도 놓을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뭐 이런 키라든지 뭔가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카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트레이를 열어보면, 이게 핸드 브레이크 때문에 여기 공간이,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제 침범 당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가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체 공간을 한 번에 큰 걸 못 넣는다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을 보면 이렇게 TGDI 1.6 터보죠. 그거랑 단촐한 구성에 뭐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가스 리프트가 아니라서 이거를 올려가지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 지금 이거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무겁습니다. 아이지오는 한번 해보면 중앙에 다시 보면 약간 꺼지는 소리도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아이언맨이 전원이 꺼지는 듯한, 켜질 때는 요 LCD에 아이언맨 헬멧이 나오면서 이렇게 불 들어오거든요. 시동을 거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센터 패시아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역시나 장식이 되어 있고, 이제 비상등 할 수 있고, 공조해서 오토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밑에 이제 버튼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는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단자, 옥스 단자가 있네요. 옥스 단자, USB, 무선 충전 트레이, 그 다음에 12V짜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펜던트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BN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뭔가 하나의 큰 기계가 센터페시에 박힌 듯한 느낌인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BN 자체가 조금 더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좀 보기가 편할 텐데, 제가 봤을 때 8인치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화면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보다 보면은 이 오른쪽 쪽은 약간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나머지 버튼들은 되게 큼직큼직막 해가지고 사실 뭐 사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언맨 얼굴이 나오는 건 또 이거 깨알 같네요. 이런 것들 괜찮고, 화면도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핵심 그거는 레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크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들어봐야겠죠?
역시 쿠엘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오디오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밸런스가 좀 안 맞고 그냥 음량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조금 크긴 한데 그냥 정말 베이스가 강한 음악만 들으면 괜찮겠지만 좀 뭔가 클래식이라든지 약간 그런 고음 쪽에 좀 치중된 음을 듣기에는 해상력이 좀 낮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를 뭐 계속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원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데서 오디오에서 회사에서 안 해준다든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쿠엘은 가장 제가 들어봤던 이 자동차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보스, JBL 뭐 싼 것도 치면은 뭐 인피니티 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별로다. 그렇습니다.